됐어.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활용. 드디어 이제 두고두고 써먹는 근의 공식이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근의 공식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얘는 자 근의 공식 요것만 잘 이해해도 오늘은 성공인 거야. 근의 공식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결국 외우긴 외워야 될 거야.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중간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여주긴 보여줄게요. 자 일단 뭐를 기억해 줘야 되느냐. 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기 앞서서 일단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a, b, c를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것. 요거를 하나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요거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과정은 그냥 따라오면서 그래 맞는 것 같아. 어디 틀린 데는 없는 것 같구나. 요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고 결론적인 요 부분을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가 a를 하나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굳이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한번 쭉 흘러가는 걸 한번 봐요. 자 맞는지 아닌지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거지. 얘네들 전개하면 원래식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야. 완전 제곱꼴로 바꾼다 하면 얘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거 2로 나눠가지고 요 앞에 있는 개수를 2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잖아. a분의 b라는 걸 2로 나눠가지고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로 바꿔주죠. 바꿔주고 나서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상수라고 하는 녀석이 아니 일단 먼저 얘를 전개를 한다고 하면 전개를 하면 x제곱이랑 그 다음에 x 1차 항은 뭐가 나오냐 요거 다 곱해서 플러스 a분의 bx 요까지 나와요. 위에 딱 맞죠. 딱 맞는데 추가로 더 나오는 게 있어. 더 나오는 게 요거 2a분의 b라는 녀석을 제곱한 거. 즉 4a 제곱분의 b 제곱이라는 게 더 나와 있는 상태가 된 것이야.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원래 식에서 플러스 a분의 c만 있어야 되잖아. 플러스 a분의 c만 있어야 되는데 4a 제곱분의 b 제곱이랑 이런 엄청난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잘못 들어간 녀석이니까 원치 않았는데 들어간 거잖아. 원치 않았는데 들어간 녀석을 그대로 빼줘요. 4a 제곱분의 b 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빼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a분의 c라는 녀석을 더해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주냐.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자 요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죠?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옆에다가 뭐라고 해주냐면 들어간 만큼 잘못 들어간 만큼 빼주고 그럼 이제 상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상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원하는 거라고 하는 건 사실 요거랑 곱해서 플러스 c만큼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로 해서 등호가 성립하도록 맞춰줍니다.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라는 게 더 들어갔기 때문에 빼줬는데 앞에 a가 곱해져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여기 a 제곱은 하나 없애주고 a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되면 통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통분을 한다는 얘기고 요 앞에 있는 녀석 a 일단 놔두고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4a라는 녀석으로 통분을 해요. 4a라는 녀석으로 통분을 하니까 요 c라는 녀석이 4a 위로 올라오려면 4ac 두 개 곱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올라올 때 b제곱이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빠져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갑자기 마이너스 4ac 어디서 나왔나요? c라는 거 4a를 곱해요. 그럼 4ac가 되죠. 근데 부호가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4ac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왔고요. 그 다음에 는 0이잖아 지금. 는 0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x만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이만큼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좌변에 있는 건 뭐냐면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는 넘겼으니까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하나 없애줘 버리면서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으로 한번 또 나누어요. 나누어줘야겠죠. 나눠주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요것만 남게 되고 좌변은. 그 다음에 a로 나눴으니까 우변에는 여기가 분모에 a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4a 제곱이 되고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대로 있겠죠. 어떻게? 양변을 a로 한 번씩 나눈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 돼 있으니까, 제곱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 없애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버린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제곱을 하나 없앴다. 없앴으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얘가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쪽으로 넘기면 끝나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루트 안에 분모 쪽에 4a 제곱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4a 제곱이라는 건 사실은 2a라는 거 전체를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만 의리 없이 루트 바깥으로 쏙 나가버려요. 무슨 얘기가 되냐?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녀석이 이제 오른쪽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밑에 분모가 2a로 쏙 나온다는 거야. 루트 바깥으로. 루트 바깥으로 나오고 루트 안에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남게 되는데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아쉬워요. 조금만 공간이 더 있으면 여기다가 쓰겠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쪽에다 쓸게요. 저기서부터 이제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와가지고 2a분의 b를 이제 마지막으로 넘겨버려요. 넘기면 x만 딱 남겠죠. 좌변에 x만 딱 남고 넘어간 게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 야, 이거 분모가 딱 2a로 똑같네? 그러면 하나로 합쳐서 써줄 수 있죠. 어떻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게 그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가 딱 나오니까 뭘 기억해라? 결론을 꼭 기억을 해주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가끔씩 이걸 보면서 선생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외웠어요. 외웠는데 도대체 거기 a하고 b하고 c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a, x항의 개수가 b, 상수항이 c다 라고 이렇게 숫자를 실제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근해 공식이 나온 과정이에요.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은 한번 보면 된다. 결론은 요걸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 요거 자주 써먹어요. 써먹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거기 이제 1페이지에 보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써 있고,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즉 b라는 값이 짝수일 때 써먹는 공식이 있어요. 요거 이게 있는데 굳이 뭐 이거 안 하고 그냥 원래 있던 공식에 넣어도 값은 나옵니다. 값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숫자가 그러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한 녀석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나쁠 건 없죠. 자, x는 뭐라고 되어 있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b 프라임은 뭐예요? 아까는 b는 저거라 그러더니 b 프라임이 뭐냐? 저거에 짝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짝수라면 요거를 2로 나눈 그 값이 바로 b 프라임 이렇게 해서 넣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써줄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 두 번째 것까지 기억하기가 힘들면 그냥 첫 번째 거 요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에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도 항상 근해 공식 이렇게 유도되는 걸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하는 말은 똑같죠. 결론만 외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할 줄 알면 좋은데 하는 거 나중에 또 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근해 공식 그렇고, 자 이제 근해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 문제를 보네요. 2차 방정식 왜 이렇게 인쇄 상태가 흐리 터지? 내 것만 그런가? 좀 낫네? 아닌가? 혹시 뭐 안 보이는 거 있으면 얘기해요. 자, 대표 문제를 보면 2차 방정식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의
그를 한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x는 2a분의로 갈 건데 a가 지금 3인 셈이지. 그죠?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7이고 c가 3인 거야. 따라서 2a라고 하는 부분은 2 곱하기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건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b는 7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래 b가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7의 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또 c는 또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6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49 마이너스 48 맞죠? 4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아니네 36이네 36이에요. 36 이렇게 해주게 돼요. 그래서 루트 안에 것만 이제 마저 계산을 해주면 6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7, b 값은 13 해가지고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의 공식을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괄호가 있으면 분매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로 정리한 후 2차 방정식을 푼다.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2차 방정식이 복잡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부분을 좀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뭐 두 번째 거 보면 뭐 이제 분모가 있으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 이런 것들은 약간 중2 때, 중1 때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뭔 소리냐? 대표 문제를 한번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1 요거는 3분의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를 푸시오 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분모에 2가 있고 3이 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좌변 우변에다 곱해줘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야. 6을 곱하게 되면 이쪽 좌변 같은 경우에 3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6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2배를 해줘서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6배를 곱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 3x 제곱 플러스 3x는 4x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다 왼쪽으로 넘겨버려. 싹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3x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x만 남을 것이고 여기가 4였는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라고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풀어줄 때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니? 혹시? 인수분해가 될 것만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3, 1이라고 하고 4, 1이라고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쏙 붙이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겼죠. 곱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3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3x 마이너스 4라는 녀석과 그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는빵. 는빵이니까 x의 값은 뭐랑 뭐? 3분의 4하고 마이너스 1. 요까지 인수분해하고 x값 못 구하면 안 돼요. 요만큼이 0이 되도록 해주는 x값. 그게 바로 3분의 4지. 3분의 4가 근이 되는 것이고 요만큼이 0이 되도록 하는 값.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이죠. 그게 바로 근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 근의 공식은 그냥 두고 참조해가면서 풀도록 하죠. 필요할 때. 그래서 보면 2차 방정식을 보면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인수분해가 될 때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인수분해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야.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주는 거죠. 근의 공식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자,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 풀이. 얘는 치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 6 곱하기 x-2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2 플러스 1은 0. 요거를 푸시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물론 전개해서 얘네들을 전개를 쫙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하려면 x-2라는 녀석을 치환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죠. x-2라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해라. 그러면 원래 식이라고 하는 게 6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형 얘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를 물어본 거야. 인수분해 되나요? 일단 된다고 끄덕거리고 보는 거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2하고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올 테니까 자 인수분해를 했어. 그러면 2t 마이너스 1 3t 마이너스 1는 빵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t 값은 얼마예요? t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래놓고 그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지금 구한 건 t를 구한 거거든. 최종적으로 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t가 x-2죠.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x-2는 2분의 1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x-2는 3분의 1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근을 구해주면 x는 요거 이제 2분의 1에다 2를 더해요. 그럼 얼마 되겠어요? 2분의 5가 되겠지. 2분의 5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다 2를 더해요. 그러면 x는 3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개로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겠나요? 요거 제일 마지막에 요거 안 하면 안 돼. t까지만 딱 구해놓고 근이에요 이러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원래 치환했던 거를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신나게 웃고 아이 참 나이구만. 누가 이렇게 신나게 웃고 있나 야!
이 친구가 여기를 보길래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껐구나.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루트 안에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이거 루트를 열심히 배웠지만 루트 안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그런 거 뭐라 그랬어?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런 거. 뭐 정확히는 이제 실수 범위에서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긴 한데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저 숫자 전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어요. 정확히는 이제 실근이 없다. 실수인 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뭐 이제 실수 말고 이제 더 큰 범위의 수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가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얘는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근이 없다, 근이 0개 뭐 이런 식으로 써있죠. 표현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근을 다 구하지 않고도 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지 근이 하나인지 근이 없는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 문제를 한번 보고 가죠. 자, 대표 문제 1번, 보기 1번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 얘 2차 방정식 맞죠? 2차 방정식 맞는데 얘가 근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서 b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x 앞에 있는 개수니까 1이지. 그렇게 해서 찾는 거야. x 앞에 있는 개수, 곱해져 있는 개수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의 제곱, 이게 바로 b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인데 a가 또 1이네. 4 곱하기 1, 그 다음에 c가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요. 계산을 해주면 요거 앞에 거는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얘랑 3개를 곱하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과가 0이지. 오, 0이야. 그러면 근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한 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 근 한 개. 그 근이 뭔지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일단 근이 한 개다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2번에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줍니다.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숫자가 좀 크잖아. 그치? 마이너스 12의 제곱 막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귀찮죠? 귀찮으면 밑에 있는 b 얘가 짝수면 지금 이거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짝수잖아. 짝수면 요런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써주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를 생각해줘도 돼요. 어차피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용했던 거니까 밑에서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값의 부호 그것만 봐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2로 나눈 값, 즉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9죠. a가 9고 c가 4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9, 4, 36. 얘도 0이네. 그렇죠? 얘도 0이라서 얘도 너 근 한 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쪼로록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했을 때 5번을 보면 3, 4번은 점프했어요. 점프하고 5번을 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구하는 거죠. 구하면 얘가 b죠.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3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요만큼 다 곱하면 20이 되겠네요. 9 플러스 20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0이 아니고 0보다 큰 녀석이 하나 나왔네.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근이 2개다. 근 2개. 근 2개 그러니까 갑자기 근두운이 생각이 나요. 네? 근두운 모르나요? 그 저 서유기 읽어봤어요? 중국의 3대 고전 소설이라고 불리우는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세 가지가 있어요. 서유기에 그 손오공 나오는 얘기야. 손오공이랑 삼장법사 나오는 얘기. 손오공이 구름을 불러서 타고 다녔다고 하죠. 거기 구름 이름이 근두운이야. 뭐 여튼 그래. 갑자기. 자, 그래서 유형 4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4번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사실은 같은 말이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아까 중근 어떻게 하면 가진다 그랬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단 하나의 근이고 그게 바로 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플러스 6은 0. 요 식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플러스 6은 0. 얘가 중근을 가지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야.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라 하면 요게 b죠? 요게 b니까 5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 있네요. 개수가 1이죠. 1 그리고 c는 a 플러스 6. a 플러스 6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0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는 0이 되고, 그러면 1 마이너스 4a가 0이니까 a는 얼마다? 4분의 1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4분의 1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가면 이름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걸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단해 줄 수 있다. 판단해서 구별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판별식. 이게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이라고도 불러요. 근의 개수를 판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6번. 근의 개수에 따른 미지수의 값의 범위 구하기 라고 하는데, 이제 막 근이 뭐 2개니 1개니 없니 이런 얘기를 막 해요. 하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뭐 개수들의 값을 물어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대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표 문제. 2차 방정식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m은 0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라고 하는군요.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크니 같니 작니? 서로 다른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일단 판별식을 적용을 하려 그러면, 자, b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 4 플러스 m. 그리고 이거 할 때 a, b, c 값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부호까지 다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c를 이만큼 묶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m이라고 이렇게 갖다가 넣어야 돼. 마이너스 하나 막 빼버리고 4 플러스 m이라고 넣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앞에 항이 끝나는 데서부터 뒤쪽까지 싹 다 넣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m이라고 이렇게 c에다가 넣어줘야 된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 있다. 이게 판별식이니까.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6이고, 얘는 일단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플러스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48 마이너스 8m이 0보다 큰 거니까 8m을 넘기면 48 8m 해서 8로 나누면 m은 6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m 값의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 계산 제대로 했냐? b제곱 마이너스 4ac 제대로 한 것 같은데? 4, 46 곱하기 2 하면 32 맞죠? 48이고 그 다음에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왜 답은 또 다른 답이 나와 있을까? 2x제곱 답이 뭐예요? m이 3보다 작다? 맞았다. 뭐야, 괜히 지었다. 어디서 잘못했지?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여기 마이너스 8m 맞는데? 어디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빨리 어디 틀렸는지를 맞춰보세요. 틀린 건 틀린 그림 찾기.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무리 봐도 맞는데? 뭘 잘못한 거지?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상수의 m 값을 마이너스 4 더하기 요거랑 요거 다 곱하면 플러스 32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m 맞는데? 아님? 이상할세? 여기 16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는데? 맞는데? 저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식을 잘못 썼나? 마이너스 1 아,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아,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숫자를 잘못 썼군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1 플러스 m 되고, 그러면 여기가 8이겠네요.
8 해서 여기가 24. 자, 눈깔이 삐었나 봐요. 왜 난 이게 4로 보였지? 그래요. 왜 4같이 보이지 않냐? 뭐 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24 8m m으로 나누면 m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인쇄 상태가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 페이지부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풀어보는데 어떻게 풀면은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 재미가 없죠. 자, 제가 대표 문제를 하나 풀 테니 밑에 있는 세 개를 주르륵 풀어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되겠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제 2차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푸는 거예요. 1번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6x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의 해가 x는 3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일 때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이건 뭘 하라는 거냐? 빼박 근의 공식을 써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의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x는 2a분의 a가 1이니까 그냥 2 써주고 2a분의 마이너스 b 해주면 1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즉 16의 마이너스 16의 제곱 해서 256. 나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정리도 안 하고 근의 공식에 넣기부터 하고 있죠. 빨리 선생님 이상해요 라고 빨리 얘기해줘. 정리를 하고 나서 넣어야 돼. 정리를 하고 나서 넣어야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6x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넘겨요. 넘겨서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은 0 요런 꼴로 바꿔놓고 그 다음부터 넣는 거예요. 자, x는 넣으면 이제 2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니까 14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값이 얼마나 나오느냐? 마이너스 6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2가 되겠네요. 자, 루트 132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루트 바깥으로 최대한 많이 한번 빼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빼낼 게 없는데? 빼낼 게 있나? 뭘 빼내죠? 2, 4. 4의 배수잖아. 다행히 4의 배수기는 하네요. 자, 4의 배수도 아니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4로 나누게 되면은 34잖아. 즉 2 루트 34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예. 4로 나누면 34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얘가 3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런 꼴로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6이고 여기 3이니까 사실 마이너스 2로 한번 약분을 해봐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분모를 3으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여기 2라는 게 사실은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서만 바꿔주면 돼.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4 이렇게로 해주면 되겠네요. P는 얼마? 마이너스 6. Q는 얼마? 34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쌤 잘못하고 있어요.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 33이잖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얼마냐? 마이너스 6 더하기 33에서 27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지요. 예, 이거 그거예요. 근의 공식 써보세요.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5까지 풀었디야? 아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앞부분이죠. 이거 하고 있죠? 11번? 얼마 나왔어? 못했다고요? 그래요. 이제 곧 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혹시 채점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27 맞고 그 다음에 보고 있군요. 자, 2, 3, 4번을 호로록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얘기했니 얘들아? 학원 자리 계약했다고? 어디요? 얘기 안 했구나. 내 b부터 시작해서 값을 넣어요. b가 얼마죠? 7이죠. 그래서 7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네. 1. 그 다음에 c는 4k 플러스 1이에요. 4k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요만큼 계산한 게 13이 되도록 k 값을 결정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 7의 제곱이니까 4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4k 해서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4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4가 13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45 마이너스 16K가 1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지 뭐 마이너스 16K는 마이너스 32다 라고 해서 K가 2라는 걸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K는 2 이게 두 번째 거에 답이 되는 것이죠. 풀만함?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근해 공식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죠. 다음에 3번은 슉슉 슉슉슉 다음에 물체판을 할 거죠. 아니요. 이거 가루 날리는 거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아마 물질판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니? 가루 날리는 것보다는 물 날리는 게 낫잖아.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k는 0. 얘의 한 근이 x는 k일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3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자, 한 근이 k다 라는 얘기는 x는 k 이렇게 하나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 x는 k가 하나의 해다 그러면 x 대신에 k를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 대신에 k를 한번 넣어봐요. 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k는 0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겠죠. x에다 지금 k를 넣은 것이야. 이렇게 돼도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정리를 하면 k제곱 플러스 4k는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를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를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해줘요. 인수분해를 해준다 하면 요거랑 요거 중에 공통인 게 k니까 k 하나 뽑고 k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K는 얼마예요?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예요. 0 또는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K가 0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날려. 넌 아닌 것 같아. K는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고 이제 실제로 요 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K에다 마이너스 4 넣어서 풀어주게 되면 요 식을 이제 한번 써볼게요. 3x 제곱 그 다음에 K에다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x가 되고 옆에 마이너스 2는 0 이런 모양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풀어서 나오는 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고, 좀 인수분해를 조금 시도를 하다가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근해 공식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24 이렇게 해주고, 뭐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3번 문제 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해를 두 개 쓴 거예요. 두 개.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3이라는 거랑 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3이랑 이렇게 해가 두 개 나온 거예요. 잘 안 보이나요? 치워드림? 아니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쭉 뽑아봐요. 뽑아서 하면 되겠죠. 자, 4번 풀어봤니? 지은?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한 7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해요. 자, 4번 가보자. (4번) 2차 방정식.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얘의 두근을 a랑 b라고 할 때 부등식 a-2 n b-2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군요. 결국 이거 뭐 하라는 거냐?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보면 인수분해를 하려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할 건덕지가 없어. 그치? 뭐 1밖에 없고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아무리 곱해도 마이너스 4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안 돼? 어떻게 한다고요?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줍니다. 근해 공식 사용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4의 이시인데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되는데 루트 20이면 2루트 5잖아. 그치? 2루트 5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분모에 2가 있긴 하지만 위에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을 해주는 거야. 1로 약분을 해주고 여기는 2, 여기는 1로 이렇게 약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하고 B 값을 구한 거야. A가 더 작은 녀석이죠. A는 얼마예요? A는 2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더 작은 녀석이고 B는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범위가 A-2 그리고 B-2래요. 그럼 A가 이거니까 A-2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5 그리고 이쪽은 2 플러스 루트 5였는데 2를 빼니까 그냥 루트 5. 그래서 n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루트 5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정수 n을 구하려면 이쯤에서 예훈이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루트 5는 대략 값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거 분명히 루트 2, 루트 3, 루트 5 정도는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일단 그렇겠지. 그래요. 뭐 사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 2하고 좀 더 크잖아. 2보다 2.237이에요. 얘가 약 정확하게 딱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약 2.237.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은 마이너스 2.237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하는 거는 뭐부터 시작할까? 작은 데서부터 생각을 하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이렇게 5개가 들어가게 되겠군요.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5개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4번 문제 됐나요? 이렇게. 이거 혹시 마이너스 2.237부터 2.237까지 정수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봐요. 수직선을 그려서 여기에 마이너스 2.237이라고 이렇게 놓고 여기에 2.237이라고 놓고 여기에 2가 있겠네, 1이 있겠네, 0이 있겠네, 마이너스 1이 있겠네, 마이너스 2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5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쉴 틈 없이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5, 6, 7번 하고 좀 쉬어요. 자 5번 문제. 5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차 방정식 0.3 곱하기 x-2의 제곱은 5분의 x 플러스 2 곱하기 x-3을 푸시오. 풀어주래요. 풀어주려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 0.3이 곱해져 있는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밑에 분모에 5가 있는 부분도 썩 내키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를 없애고 싶으면 사실 10을 곱하면 돼. 그렇죠? 10을 곱하면 이제 소수 좀 하나 옮겨지면서 3이 될 테니까. 그리고 얘는 5를 곱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10을 곱해도 괜찮을 것 같아. 10을 곱해도 문제 될 건 없죠. 따라서 좌변 우변에 둘 다 10을 곱해줍니다. 10을 곱해주면 3 곱하기 x-2의 제곱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10을 곱했으니까 2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x 플러스 2 x-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양변에 10을 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해보면 3x 제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4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나오니까 플러스 12는 여기도 전개를 해야 되네요. 자, 2x 제곱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2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쪽으로 싹 다 몰아요. 싹 다 모르면 왼쪽으로 이제 몰아봤다고 생각을 하죠. 3x제곱에서 2x제곱을 빼면 x제곱만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12x에서 마이너스 2x인데 더 넘어가면 플러스 2x가 되니까 마이너스 10x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2가 넘어오면 여기서 또 이제 0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안 되죠. 0이 아니고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2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보는 거야. 무턱대고 근해 공식 쓰면 괜히 식만 이렇게 좀 길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오긴 나와. 근해 공식 써도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이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으로. 따라서 얘를 x-4, x-6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답은 어떻게 된다? x는 4, 그리고 x는 6 이렇게 두 개로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6번 그리고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얘도 보니까 6번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모에 5가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쵸? 분모에 뭐 있고 이러면 불편하잖아. 여기도 10 곱해주니 그렇죠. 10을 곱해주게 되면 좌변 우변에 싹 다 곱해줘야 돼요. 발이 젖어서 예쁜 양머리 실내화를 신어봤어요. 관심 없군요. 귀여운데 좀 때 같아서 그렇지. 신어보았어요. 주영 풀고 있나요? 6번, 7번? 우와, 제주 지역 풍랑경보. 풍랑경보. 안전재난운전 이거 차단할 방법 없어요? 이거 차단하면 안 돼요. 차단하면 안 되지. 너무 자주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려주는 거잖아. 아 진짜? 아 구형이라서 그렇군요. 투지? 아직도 투지가 있단 말인가?
투지가 너무 비싸요. 그거 모르냐? 이렇게 또각또각 투지가 이것보다 더 비싸요. 그래? 또각또각 이렇게 문자만 되는 그런 폰이 있어요. 또 이게 또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또 이제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본다고 이렇게 가끔씩 부모님들께서 투지 폰을 굳이 찾으시는데, 투지를 가지고 다닌다고 꼭 공부를 공부를 열심히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6번 풀어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열심히 풀고 계시고. 맞아요. 우리 예훈이 훌륭해. 자, 풀어봐요. 네. 6번 뭐 굳이 풀이를 안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높아심에서 보면 시점 2x는 5분의 4.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5베타의 값은, 자 그러면 요거는 5를 곱한 사람도 있고 10을 곱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왜? 얘 있잖아. 사실 5만 곱해도 얘가 앞에 개수가 1이 돼버리거든. 그래가지고 5만 곱해도 돼요. 저는 5만 곱할게요. 5를 곱하면 5x제곱 마이너스 x는 4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5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빵 이렇게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려는 노력을 조금 해보다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 자, 5, 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는군요. 훌륭해요. 자,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떻게? 5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빵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5분의 4 또는 1 이렇게 두 개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파가 더 큰 녀석, 베타가 더 작은 녀석이라 했으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를 해주고 원하는 알파 플러스 5베타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알파는 1이고 얘는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죠.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7번. 7번도 한번 풀어보려고 하니까 뭐 곱하면 되겠니? 7번은 분모에 있는 숫자들을 한번 눈여겨봐요. 3이랑 2가 있네. 그러면 아마도 주영 뭘 곱하면 좋을까요?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또 열심히 보시려고 시력이 좋아져요. 이렇게 열심히 보면. 자, 7번 문제. 풀었어? 예분 오늘 에이스 놀이 틀렸어요. 에이스 놀이 할 뻔했는데 아쉽군요. 자, 7번. 6을 곱하겠죠? 6을 곱해서 써보면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요거는 6을 곱했으니까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거를 풀어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6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는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전개 다 해주고 넘겨요. 넘기면 마이너스 2x 제곱 6x였는데 3x가 넘으니까 플러스 3x만 남고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플러스 3이 넘으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로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아니 뭐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빨리 포기하는 게 좋죠. 왜? 여기 답에 보니까 x는 4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래잖아.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인수분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뭘 써야 되냐?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x는 2a분의 즉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 이렇게로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는데 여기 원하는 형태라고 하는 건 분모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를 원하지. 그렇죠? 4를 원하고 그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부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자도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에서 부호 바꿔서 p는 3이요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거 루트 17 앞에 있는 것도 부호를 바꿔주고 싶은데 그럼 혹시 q는 마이너스 17인가? 아니요, 마이너스 17은 아니야. 그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 순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 써줘요. 그러니까 이쪽은 특별히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q는
17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P가 3, Q가 17이니까 답은 20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있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오, 문제 완만 완전 많음 해가지고 요거 혹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문제를 다 못 풀더라도 5페이지까지는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해오면 되겠어요. 다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가 8번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으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예쁘게 써보도록 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그대 공식이랍니다. 자, 8번 문제. 자, 2차 방정식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5는 12분의 7. 얘의 두 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두 근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두 근을 구해보게 되면 12를 곱하면 되게 했어요. 4, 3, 12 이만큼 있으니까 12를 곱해야 되겠죠. 12를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1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은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될 건데 이걸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막 b제곱 할 때 되게 가슴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3,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7 전부 다 3의 배수죠. 그래서 3으로 한번 나눠줍니다. 먼저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해도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굳이 근해 공식까지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왜? 얘가 마이너스 9랑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9고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9 그리고 x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x는 9 또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작은 게 마이너스 1, 큰 게 9가 됩니다. 자, 이 두 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요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9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랑 9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되겠지. 사이에 있는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정수라고 하는 건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하고 8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개수를 세보면 9개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뭐 잘못 생각하면 뭐 11개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9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거까지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11번 문제는 같이 풀도록 하죠. 9번, 10번은 그대들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풀었나요? 9번, 10번 혹시? 9번, 10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11번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요. 11번 풀 때 같이 보세요. 9번은 아마도 10을 곱했겠죠? 네. 10을 곱하고 나서 마구마구 전개를 하겠죠. 좋아요. 그래서 전개해 보시게. 분배법칙 써서 하면 되죠. 차근히 해봐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제 손가락이 너무 굵었나요? 그렇지. 근데 앞에 3이 곱해져 있죠. 어우 훌륭해요. 좌변 전개 다 했고요. 우변도 전개해 보세요. 곱해봤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하는 거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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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통째로 다 넘겼어요. 왼쪽으로. 그랬더니 뭐가 되느냐? 얘랑 계산해서 2x제곱 나올 거고 여기는 6x랑 마이너스 2x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달고 나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오죠. 그 다음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슬프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 얘는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인데 루트 32라고 하는 녀석은 또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 4루트 2라고. 그래서 4, 4, 4 약분해버리고 남는 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볼 수 있겠죠? 2차 방정식 푸는 연습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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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3x제곱 마이너스 0.3x는 0.5 곱하기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의 두근을 a, b라고 할 때, 즉 두근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녕. 네. 자, 그래서 뭘 곱해주면 되느냐? 1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10을 곱해주니까 얘는 6x제곱 마이너스 3x는 5 곱하기 2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6x제곱 마이너스 3x는 10x 마이너스 5 되고, 다 넘기면 6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5는 0. 자, 그 다음에 저는 알 것만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군요. 인수분해가 쑥쑥쑥 인수분해를 해주면 마이너스 13이 나오죠. 자, 그래서 3x 마이너스 5 그리고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풀어주고, x는 3분의 5하고 2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a가 더 큰 녀석이래. 그러면 얘가 a겠네요. 얘가 a, 그 다음에 얘가 b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a하고 b를 넣어서 구하려는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그 식이라는 게 x제곱 플러스 ax니까 3분의 5x. 이게 뭐야? 2차 방정식 두 번 풀으라는 이런 문제군요.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3분의 2만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요걸 또 풀으래. 치사하게 차라리 2차 방정식 두 문제 풀으라 그러지, 한 문제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두 번 풀으라 그래요.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0. 아, 게다가 이게 되는구나. 다행이야. 자, 그 다음에 2, 1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쑥 곱하면 2고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5 나오잖아요. 3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1은 0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해주고, 자, 그럼 주영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이제 근을 불러봐요. 보면서 마이너스 3분의 2 또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로 싹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훌륭하군요. 자, 이제 신나게 11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여요. 11번 가는 거야. 나연? 11번 문제 왔어요. 11번. 11번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2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지치고 있는 그대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2차 방정식 잘 풀어놓으면 고등학교 때 또 써먹어요. 또 써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3차, 4차 할 때도 2차 방정식 계속 써먹으니까 잘 봐두세요. 0.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0.7은 0. 얘의 두 근 중 큰 근을 a라고 할 때, 그래요. 그럼 일단 이거를 풀어봐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풀려면 어떻게? 10배 곱해주면 되겠죠. 0.2, 0.7 막 이런 거 있으니까 10배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아마도. 왜? 2, 1, 7, 1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큰맘 먹고 근해 공식을 써줍니다. 근해 공식을 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14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56 이렇게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4가 되는데,
44에서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얘는 또 어떻게 바뀌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약분을 해주자. 어떻게? 2로 약분을 해주면 얘가 2가 된다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큰 근을 A라고 한대요. 큰 근이 그러면 A는 뭐가 되느냐? 2분의 5 플러스 루트 11 요거를 하게 되겠죠. 오케이? 이응 키읔? 자 그랬더니 얘가 2분의 5 플러스 루트 11이라는 녀석이 2분의 5 플러스 루트 11이라는 녀석이 n에서 n 플러스 1 사이가 되도록 n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값을 아는 게 중요한데 루트 11이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 값이 되는지 그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 요게 숫자가 그런 거 어떻게 했었지? 이 루트 11이라고 하는 게 대략 근사값이 어떻게 되는지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것들 값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3의 제곱이면 얼마니? 9죠. 근데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9보다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3.xxx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3.xxx면은 얘는 2분의 5에다가 요걸 더하니까 8.xxx가 돼서 결국 얼마가 되느냐? 4.xxx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이거랑 완전 똑같지 않겠지. 아마도 절반으로 나눈 정도 값.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4보다 크다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4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라고 해주면 되냐? 4부터 5 사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n이 얼마? 4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까지 구했지. 근사값이 잘 안 나오나? 루트 11의 근사값? 그래요. 자, 훌륭해요. 잘 풀고 있군요. 자, 12번 문제, 대표 문제.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 지금부터는 뭐 하라는 거냐? 치환하라. 치환해서 풀어봐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야 이거 물이 막 장난 아니네. 비 왔네.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넘버 12.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은 28. 호호라 얘를 풀어달래요. 뭐 이거 그냥 전개해서 풀어도 안 될 건 없어요. 나오긴 똑같이 나올 거야. 똑같이 나오는데 뭐 원하면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게 아니면 얘를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한번 치환을 해보자 라는 얘기죠.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인수분해를 살포시 해주죠. 마이너스 7이랑 4로 인수분해를 하면 될 것 같군요. 왜 7 곱하기 4가 28이니까 7 더하기 4는 마이너스 7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분해 됐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t 마이너스 7이랑 t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t는 7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는데 오호라 답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아까 t가 x 플러스 1이라는 걸 그렇게 치환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7이거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다 라고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라고 하는 건 x는 6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두 개 따당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쉽네요. 자, 그 다음에 13, 14, 15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 13번을 풀려고 보니까 뭔가 10배를 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이야. 12번의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하고 6. 오, 13번도 풀었는데 그 중에서도 음수인 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문제를 잘 봐야죠. 풀었나요? 넘어갔군요. 오, 이 친구 훌륭하군요. 잠깐. 그래, 알았어요. 훌륭해.
13번은 뭐 제가 굳이 풀이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답만 구석탱이에다가 하나 살짝 써놓을 테니까 맞춰보세요. 살짝 써놨어요. 세게 안 쓰고. 오, 이 친구 2차 방정식 천재인데?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지. 너무 티났나요? 44번. x-y x-y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0. x-y의 값은 이번에는 또 그냥 x-y의 값을 물어봤죠. 어떻게 여기서 공통인 부분이 x-y니까 x-y를 치환을 하는 거야. t라고. 근데 이 문제는 좀 독특하게 t 값을 그냥 물어본 거야. t 값까지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식을 또 바꿔 써주면 t 곱하기 t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네. 3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t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1 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다만 x가 y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뭘까? x가 y보다 크면 얘의 부호는 항상 뭐가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양수인 걸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죠. 그래놓고 또 보기에 마이너스 3도 넣어놔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순간 보기를 보는 순간 마이너스 3인가? 1인가? 둘 다 골라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게 되지만 조건을 생각하면 1이라고 요거 4번만 골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15번은 풀었니? 지은? 오, 15번 중상 문제군요. 그래봐야 별다를 건 없어요. x-y를 치환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이게 사실 이식인데 괜히 이거 풀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죠. 여기 써 있는 거랑 칠판에 써 있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x-y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하겠죠. 그랬더니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7은 빵. 자,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네요. 근의 공식을 써줍니다. t라고 하는 녀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28 해주면 얘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가 되는 거고, 얘는 또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 돼서 이제 약분을 해주면 슉슉 1, 2, 1 돼가지고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약분을 해서 끝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단 x가 y보다 작대. 이 얘기는 뭐냐면 x-y가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걸 고르라는 거니까 여기 숫자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라는 거냐? 1 마이너스 2 루트 2를 선택하라는 거죠. t 값은 1 마이너스 2 루트 2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즉 t 마이너스 1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t가 이거니까 t 마이너스 1의 값은 뭐겠어요? 이만큼 마이너스 2 루트 2, 그게 답이 되는 거죠. 1번, 15번의 답은 1번이 된답니다. 그래요. 훌륭해요. 2차 방정식 열심히 풀고 있군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그만 풀고 판별식을 써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근을 물어보진 않아. 근의 개수 이런 걸 물어보죠. 근의 개수를 물어볼 테니까 다음 2차 방정식 중 근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요거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딱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0보다 크면 몇 개라 그랬어요? 0보다 크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크면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1개도 없다라고 이렇게 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대표 문제인데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답 지우고 16번. 자, 보기 1번 3x 제곱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건데 일단 b가 마이너스 4죠. 따라서 마이너스 4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0. 어머 0이 곱해져 버리네. 왜? 상수가 없잖아. 상수가 없으니까 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식이 길었지만 어차피 이만큼이 0이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은 16. 즉 해가 몇 개다? 해 2개. 태양이 2개래요. 하늘에 해가 2개 떠 있네.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해가 2개고 그 다음에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얘의 해의 개수를 구해라. 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역시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줘요. 해주면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니까 얘는 25 그 다음에 플러스 24 그래서 49. 이 값이 뭐 특별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 값은 어차피 근의 일부일 뿐이야. 아까 저 근의 공식 중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요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뭐 근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근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얘기밖에 못 하게 되는 거죠. 플러스니까 얘도 너도 해 2개. 그 다음에 3번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은 0. 요거 같은 경우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25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0 해서 어머 얘 봐라 25 빼기 40이니까 마이너스 15네. 0보다 작네. 너 해 몇 개야? 없어요. 해빵개 해가지고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해의 개수가 다른 것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 5번도 해보면 전부 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크게 나온답니다. 자 됐고 17번 1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18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대는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매겼었지? 뭐 이렇게 많이 풀었죠? 왠지 답을 표시 안 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아니네. 했네. 자 37번에 1, 32, 0, 1 이래 40번 이것도 좀 그렇고요. 마이너스 6하고 4 맞고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맞고 3 맞고 마이너스 10 맞고 뭔가요 답이? 이거 안 풀었어. 그래요.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조금 이상해. 3분의 1 맞고 여기부터는 제가 체크를 안 해놨군요. 다음 시간에 매겨주도록 하죠. 일단 틀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자 풀어봤니? 17번 18번 17번 몇 개냐? 몇 번이에요? 다? 왜 안 풀고 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번씩 해봐. 해보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그것만 해보면 되죠. 한번 손으로 해봐야 돼. 손으로 해봐야 또 이제 익숙해지지. 열심히 하고 있나? 지우도 한번 매겨봐야지. 어디? 페이지를 보자. 어디부터 봐야 되냐? 요 앞에는 지금 풀이하는 거는 다 맞춰봤니? 16번에 그래 여기서부터 보면 3이라고 한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다시 보시고 19번 20번 맞고 21번에 답이 뭐냐 그래서 에이 아닌데? 그래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하고 2 맞고 마이너스 5 맞고 얘는 뭐냐 2? 아니에요. 이거 틀린 것들 같은 경우에 풀이할 때 봐. 맞지? 25번에 5번 맞고 5번 맞고 3 맞고 이거 28번도 좀 이상하군요. 자, 시간은 좀 드린 것 같으니 17번 문제 몇 개예요? 2번? 오, 이 친구 에이스야, 에이스. 그래. 뭐랑 뭐가 맞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주형?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뭐랑 뭐죠? 아직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혹시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해 봐봐. 맞는지 보게. 비읍? 이 친구랑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군요. 이 친구는 비읍은 아니라는데, 자, 누가 맞는지 한번 보지 뭐. 비읍 한번 보겠어요. 근이 몇 개인지. 17번에 비읍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 있을 때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얘는 25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플러스 24 0보다 큰데요? 막 설명하다가 설명을 끊죠. 49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얘는 근이 2개요. 2개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것들도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기억하고 리을 2개가 근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이응 키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18번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는 0에 대한 설명.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는 0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보기 1번을 보니까 a는 16이면 중근을 갖는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가 b의 제곱이 6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a 해가지고 이게 0이 되면 중근을 갖는 것이잖아. 그러면 a가 얼마면 중근을 갖느냐? 16일 때 중근을 갖겠네요. 해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죠. 2번에 a는 8이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간다 그랬는데 a에다 8이 들어가면 얘가 64 빼기 32 해서 32가 나오니까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 얘기도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a는 마이너스 9이면 a에 마이너스 9를 넣어요. 마이너스 9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어머나 얘는 0보다 훌쩍 큰데? 훌쩍 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음수인 두 근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까지는 알아도 그게 뭐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음수인 두 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가끔 가다가 서로 다른 두 근이긴 한데 둘 다 음수인 경우에 띡 걸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그래서 아직 답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뭔 소리인지 알겠? 언제나 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한 90%는 답이겠죠. 자, 4번에 a는 마이너스 20이면 서로 다른 정수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a가 20이 마이너스 20이 들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6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플러스 80이 돼요. 144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요게 지금 구한 값이 뭐냐면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을 구한 거야. 루트 안에 144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144는 1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그냥 루트 없이 12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정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정수가 레알 나와요. 레알 나와서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5번에 a는 12이면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a에 12를 넣으면 마이너스 48이 되면서 16이 남을 것이야. 루트 안에 16이 들어가니까 저만큼이 4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4 해가지고 구해보면 역시나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인 두 근을 갖는다. 이거 결국 근을 구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건 안 구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해보면 답이 3번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문제인데 19번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19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요 5페이지까지 있잖아. 몇 문제가 더 남았어요. 한 10문제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요거는 숙제로 해오도록 하셔요. 다음 시간에 질문만 받고 다 불러주고 질문만 받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자, 19번 문제 오늘의 마무리 문제 가도록 하죠. 잠깐만 있어봐. 우리가 오후에 두 번째 시간 맞지?
가끔씩 이렇게 헷갈려요.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군요. 얘들아, 책상이 좀 작지 않니? 네. 별 생각 없군요. 아니, 좀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 19번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는 2k 마이너스 8.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중근을 가죠?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정리를 해요.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0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고 마이너스 2k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얘가 어쨌다는 거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그 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중근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b 12의 제곱 144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3. 그 다음에 c는 식으로 나오네요. 20 마이너스 2k. 얘가 0이 되도록 k 값을 결정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44 마이너스 12 곱하기 20 마이너스 2k이고, 그 얘기는 144 마이너스 240, 그 다음에 플러스 24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24k 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96이 0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6이 나와요. 가끔씩 이런 거 계산할 때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차근히 해줘. 그냥 144 마이너스 240 이런 거 계산 한번 해주든지.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면 계산 또 못하죠. 240 빼기 144 해줘야 또 계산이 원활하죠. 빼기 144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도 돼. 어쨌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나왔어. 24K는 96, K는 얼마? 4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좋지 않나요? 저만 좋았나 봐요. 자, 그래서 K 값은 4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는 것이죠. 19번까지 우리 함께 풀었어요. 풀었고 뒤에 있는 문제들 몇 개는 각자 풀어와서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라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자, 근의 공식이 뭔가? 라고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물어봐야지. 다음 시간에 근의 공식이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러면 또 이제 근의 공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꼭 그렇게 대답을 해요.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서 혼도 못 내죠. 혼도 못 내고 그렇게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센 숙제는 잘 하고 계시나? 어디 센 한 번만 볼까? 센 한 번만 볼까? 책이 아주 좀 푸는 것 같은 느낌인데 표지가 너덜너덜한 것이 열심히 풀고 있군요. 이거 채점하고 나서 틀린 문제 물어보고 싶지 않니?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니? 있을 테니까 있으면 꼭 친절하게 알려준다니까. 이렇게 좀 외모는 차갑게 보여도 사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꼭 질문하고 가세요. 지금 심심해하고 있다고. 심심해하고 있어.